서울에서 막을 내린 골프장 커플의 도주곡입니다.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 골프장 납치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창원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2명의 행적이 일주일째 오리무 중입니다. 막 다른 범벅으로 들어가지고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망갔거든. 야산으로 함안 그 뒷산으로. 오늘 오전에 건거돼서 조금 전에 서울 중랑경찰서로 입감이 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오늘 오전 이 움직임 잡힌 것 포함해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혐의 인정합니까?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원한 관계 있었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렇게 전 국민적 관심 떠들썩하게 했던 저 골프장 살인사건의 용의자 2명이 오늘 오전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정님. 모텔에 투숙 중이다가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난 그 사건 발생이 6월 24일이지 않습니까? 6월 25일 날은 이제 순천에서 머리 깎는 장면이 이제 그때 발견됐었죠. 26일 날요. 발견이 됐었고 27일 날 경남 함안에 있는 야산으로 도주하는 것을 이제 경찰이 추적을 했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경찰이 이 함안 일대 야산을 지금 계속 수색해 왔습니다. 근데 정작 보니까 28일 날 이미 서울로 넘어와서 서울에서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해 있던 사실 첩보를 입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오늘 검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당시에 경찰은 일단 함안 쪽에서만 이제 만약에 산으로 왔기 때문에 멀리 못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 아마 두 범인은 일단 서울 쪽으로 와서 서울 쪽에서 상당한 장기간 동안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망이 일찍 뚫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검거가 돼서 다시 이제 압송이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동안 검찰의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이 두 용의자가 모텔에 장기 투숙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 군데를 도망 다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을까요? 예전에 이제 신창원 같은 경우는 뭐 2년 6개월 정도를 도망 다녔었는데 그런 경우하고 좀 90년대하고 지금 2017년까지 왔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뭐 CCTV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측한 것 같아요. 산을 뚫어가지고 경찰의 검거망을 피하긴 피했는데 이 모텔에서 텔레비나 뭐 종편 뉴스 같은 걸 계속 본 걸로 보입니다. 보다 보니까 산에 있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 좀 안심했다. 안심을 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모텔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아마 판단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판단 때문에 아마 검거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일 놀란 게 오늘 저 창원 골프장 사건의 두 용의자 2명이 서울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은데 이종우 실장님. 그러니까 위조 번호판, 가발,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바꾼 게 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위조 번호판을 갖고 차를 운행을 했었고 또 그날 당일날 머리를 저렇게 완전히 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배 전단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사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대담하긴 대담했는데 사실상 경찰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거죠. 어떻게 함안 지역에 아직도 그쪽에서만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고, 정말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중랑구에서 잡히니까 경찰의 어떤 이 수사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경찰 자체도 참, 놀랬다고는 하는데, 다만, 검거가 곧 되리라고 예측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이 두 사람은 더 찢어졌을 겁니다. 이미 도주를 따로따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같이 묶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모텔이든지 혹은 이런 어떤 뭐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범죄 전문가들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계속 함께 있었다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중랑구에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오늘 오전 이게 10시 반 이야기인데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한 10분 정도 문을 열라고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서는 굉장히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두 용의자의 심리가 어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TV로 계속 보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불안해했을 거로 보입니다. 불안해했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더 이상 뭐 도망가거나 도주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거든요. 순순히 응해서 검거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 투숙하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도망갈 수 있다라고 막 판단을 못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피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검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낙담을 하고 체념을 하고 검거에 응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이 이제 함안, 야산 뭐 이 근처만 수색하니까 본인들은 방심했고 그렇죠. 그때는요. 그렇게 어떤 뭐 얘기로 해서 제보로 인해서 덜미가 잡히니 본인 스스로도 많이 놀랬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급 외제차 타고 귀가하는 여성한테 이제 신용카드를 빼서 돈을 인출한 거잖아요. 박준 변호사. 네. 그러면 이제 범행 동기를 금전 쪽으로 그냥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패턴이 조금 다르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살인이라 그러면 돈을 얻기까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살려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치 유인한 후에 직후에 살해를 하고 돈을 뒤늦게 이제 뽑았는데 지금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 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완전한 범죄를 계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 두 사람을 더 조사해 봐야지만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창원 골프장 납치 사건의 용의자 2명 남녀 커플이 잡혔기 때문에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오게 된 배경 그리고 범행 동기도 저희가 한 번씩 더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인천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고생 김모양은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평소에 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인체 해부도를 직접 따라 그릴 정도로 인체 해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김양은 인육을 즐기는 연쇄살인마 이야기가 담긴 미국 드라마 한니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김양 내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인자가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의 공범 박모양은 구치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게 한 것으로 확인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양의 SNS에는 총 4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양은 제 지인이 써주는 글이다. 참 감사하다라는 글과 함께 커뮤니티로 맺은 관계를 깰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요.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박양의 행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중인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이종우 실장이 먼저 네네. 잔인한 미국 드라마의 얘기부터 해보면 그거에 심취했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좀 깜짝 놀랄 만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는 이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육 미드다, 인육 미국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슨 슬래셔 무비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잔혹한 하드코어물인 줄 알았더니 하니발입니다. 물론 하니발도 사실은 그 주인공이 아주 연쇄살인마고 인육,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몸을 먹는 그런 잔인한 그런 그 연쇄살인마를 다루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니발을 봤다고 해서 꼭 이렇게 이런 어떤 잔인한 심성이 길러질까요? 하니발은 19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방영되는 미국 그 케이블천에서 방영된 드라마였어요. 어느 정도는 뭐 굉장히 걸러진 어떤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런 어떤 드라마를 봤다라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잔인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학생, 그러니까 17살에 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 소녀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 악마 같은 어떤 본성은 스스로의 책임이지 사실 뭐 드라마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 다른 것에 이유를 자꾸 댄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하거든요. 계속 딴 핑계를 대는 거죠. 아, 나는 미국 드라마 때문이야. 아니면 아, 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날 시켜서 이래. 자꾸 남의 핑계를 대서 자신의 어떤 그 혐의 내지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하는 어떤 진술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비춰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실제로 김모양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뭐 전혀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진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혹시나 심신미약 같은 것을 주장해서 형량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조금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검거가 됐을 때는 뭐 조현병을 주장을 했었고요. 검찰에서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아스퍼거 외에는 정신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몸 안에 두 가지 인격, 다중인격을 주장했었는데 특히 재판 말미에 와가지고는 이 공범이 자신의 어떤 다중인격 중에 제2양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 그랬죠. 다중인격은 대부분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도 그렇지만 변호인하고 상담을 했겠지만 심신미약을 하기 위해서 형을 깎기 위해서는데 문제는 범죄 당시에 18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소년법, 특히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적용이 받아가지고 사형 무기를 할 동안도 20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미약을 받는다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법을 아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최고형을 받아도 37살이면 이제 그렇죠. 구치소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한다면 뭐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것들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 또 소년법 특칙인 특강법 적용 때문에 20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한이 지금 37, 38 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 구치소에서는 죄책감이 없었다. 김양에 대해서 저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애는 우리 애를 사체를 선물로 달라고 했던 애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살아있냐고 묻고 CCTV 확인했냐 묻고 손가락이 이쁘냐 그러고 우리 딸 손가락이 이쁘다고 답변도 보내고 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주고받은 말들이잖아요. 예. 네, 뭐 이런 와중에 공범인 박모 양도 구치소에서 뭐 대리 SNS 활동을 시켜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안에서는 사실 SNS 쓸 수 없으니까 아마 변호인이나 아마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빠진 게 보면 캐릭터 게임에 상당히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범과 주범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런 걸 올린 이유는 보면 본인이 이제 어떤 심신미약 상태였다. 또 본인이 어떤 조현병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아까도 부모도 좀 호소를 했지만 굉장히 이들의 행동 자체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섬뜩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용의자의 면모 오랜만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